안녕하십니까. 솔티어머 고등과정 OT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중등과정 OT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등과정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영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신 챙기고 수능 1, 2등급 받고 두 개죠. 사실 고등부는 결국 대입을 목표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이제 주안점으로 두고 갈 거고요. 자, 내신 챙기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신 챙기기는 당연히 5주 전부터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합니다. 6주 전부터 할 때도 있어요. 학생들의 역량이나 시험 범위에 따라서 6주까지도 늘릴 생각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기서는 색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즉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하고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험 범위가 좀 굉장히 넓어요.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충분한 회독을 하고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암기를 가지고 시험 범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과목과 병행하다 보니 많은 공부량을 가지지 못한 채 문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계속 변형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3회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훈련으로 잡고 이게 수업에서만 3회독이지 제가 매일 내는 이런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 아니면 이런 예상 문제 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6회독, 7회독까지도 하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주, 6주 전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간다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까 살짝 흘렸었는데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학원 와가지고 항상 시험을 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안 가진 것은 뭐야? 둘 중에 어떤 게 올바른 표현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고요. 그다음 매 챕터마다 체크업을 진행을 하는데 빈칸 뚫어놓고 아니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영작 해봐봐, 서술형 해봐봐 이렇게 다양한 시험 대비,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의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는 3회독을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 하겠어요? 해석하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문법 포인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합니다. 2회독은요 변형 유형을 예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문제는 문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문법을 대비하도록 하자라고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however as a for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접속사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이거는 빈칸 접속사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ABC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서술형 및 주관식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장들을 좀 짜집기 해서 너희들 이거 암기를 제대로 했니? 이 부분 어떻게 서술형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 대비를 충분히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내신 예상 기출문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 풀이 계속해서 제가 만든 거 그리고 시중에서 구매하는 거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고 충분히 풀어서 어느 유형이 어느 지문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들어갈 것을 저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훈련인데요. 독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문장은 해석을 잘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을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한글말로 무슨 말인지 알아도 결국 정답을 못 고른다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세 가지 훈련을 아이들한테 계속 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의 구조입니다. 모의고사는 굉장히 정돈된 글이에요. 박사학위 이상할단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논리정연한 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한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떤 문장이 나올 것 같으세요? 하지만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이 문장을 보자마자 뒤에 이런 게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하고 글을 읽어 내려간다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2배, 3배, 4배까지도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죠. 자,
그 다음 한번 더 해볼게요. 한 연구기관에서 개에게 평등함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실험이네. 자, 그럼 이 다음 글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 실험의 내용, 그 실험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글의 주제는 뭘 것 같으세요? 그 글의 주제는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읽자마자 아, 실험에 대한 결과가 평등함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하면서 쭉쭉 읽어 내려가요. 결론의 포인트를 적으면서 결론을 찾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다양한 질환에서 누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의 전문가위원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똑같은 질병이어도 두 명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럽과 미국이 다르게 생각하겠구나. 그럼 다음 글의 내용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유럽과 미국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두 위원회의 차이점이 바로 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딱 한 문장을 읽으면 구조가 파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저는 크게 지금 한 6가지로 잡고 있는데 두어 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6개 혹은 8개, 많게는 10개의 글의 구조를 좀 연습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문장 만들기입니다. 모의고사, 수능 점점 더 문장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휘 자체도 다르고요. 문장도 길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굉장히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정한 이해는 문맥의 지식을 피할 수 없이 요구한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죠? 진짜 이해하려면 문맥을 이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읽고 나서 그대로 머릿속에 가진 채로 글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짧게 바꾸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2줄짜리를 그대로 밥을 먹어왔다. 3줄짜리를 효과가 없을까봐 기존 약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누가 앞에서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문장 만들기 훈련을 가겠고요. 세 번째는 거르기 훈련입니다. 글이 정말 긴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강도로 글을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상위권, 일단 하위권의 학생들을 보면요. 첫 번째 글을 1의 속도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1의 속도로 읽어요. 세 번째 문장도 1의 속도로 읽고 네 번째 문장도 1의 속도로 읽다가 감을 못 잡은 채로, 왜냐하면 똑같은 비중을 두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채로 정답을 찍게 되는 거죠. 하지만 1등급 학생들은 어떻게 읽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1의 속도로 천천히 읽은 다음에 포인트를 잡으면 그 다음에 2, 3 혹은 4, 5의 속도로 빠르게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서 포인트를 잡았다 치면 그 다음 글을 안 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결국 1등급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1등급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습관들을 흉내를 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9월달 고3 9월 모의고사 문제였었는데요. 빈칸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글을 끝까지 읽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심리학은 정원이고 문장은 황무지이다라는 포인트를 잡은 순간 아, 둘이 비교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심리학과 지금 뭘 구분하는 게 보이세요? 문학과 심리학을 계속해서 구분하는 게 보이시죠? 심리학은 패턴을 만들고 규칙성을 찾으며, 그리고 작가, 즉 문학은요 제멋대로고요, 그렇죠? 인간의 경험의 깊이를 파고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심리학은 규칙성인데 규칙성은 너무너무 열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들의 말하기 방식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거르기입니다. 근데 거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아까 2번에 내가 배웠다고 기억나시나요? 2번 문장에서 저희 문장 만들기 했었죠? 이 문장 만들기를 이용해서 얘를 나만의 문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리학은 정원이고 문학은 황무지구나. 얘네 둘을 비교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얘네 둘을 어떻게 하는구나? 비교하는구나 라는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대립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제풀이였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규칙적이었었고 문학은 제멋대로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면은 규칙성을 너무 잡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자라는 문제로 풀어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OT 과정이니까 자세하게 해설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어떻게 읽어 내려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고등학생들을 제가 1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이 한 8명 정도가 있어요. 중간에 뭐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나간 친구들도 있고 내신 1등급과 모의고사 1등급을 모두 챙긴 친구들이 2명 정도 있었고요. 모의고사 2등급, 3등급 봤던 친구들이 1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그리고 2등급을 처음으로 찍은 학생들 이런 식으로 제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당연히 단어, 문법, 기초체력 바탕으로 이제 문제도 풀고요. 고난이도 구문 독해 그리고 이제 독해 훈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다 이제 듣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수업 시간 80분 진행합니다. 수업 시간 80분을 하고 자습 시간이 90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탄력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수업 시간 80분 하고 쉬는 시간 10분 가진 이후에 독서실에서 3시간을 공부하셔도 되고 1시간을 공부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정해진 양의 숙제 그리고 훈련만 제대로 이행을 한 이후에 그것만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항상 데일리 테스트 나가고요. 이게 시험 대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수업 시간에도 데일리 테스트, 복습용 자료 나가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 항상 영상을 찍을 겁니다. 복습용 영상도 나가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독서실 책상 12개가 들어있거든요. 수업 끝나고 이제 자습실로 이동하고 그 다음 학생들 와서 수업 끝나고 자습실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자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갈 겁니다. 당연히 24시간. 제가 이제 새벽 3시쯤 잠을 자서 9시, 10시쯤 이제 기상을 하게 되는데 그 외의 시간은 항상 아이들의 이제 질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성적표 제공 이거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 학습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생활습관 점검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부 OT가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 또 이제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블로그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남겨져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